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2024년 7, 8월 영역별 진도별 모의고사에 대한 정말 간단한 안내를 하는 시간으로 한번 봐두시면 되고요. 뭐 다른 것보다 정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만 정말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온화한 표정의 사진으로 하나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런 표정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시간은 이렇게 봐주세요. 원래 공식적인 시간은 아침 10시라고 일단은 될 건데요. 또 시작 시간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작년하고 동일하게 9시 반부터 일단은 10시 50분까지를 시험 문제 푸는 시간으로. 그래서 이 시험 문제 푸는 시간이 A형 정도 푸는 시간일 수도 있고 A형 문항이 예를 들어서 12문항이면 한 15문항에서 20문항을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 수는 12문항이다, 최소 12문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12문항이다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로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첫 주는 12문항, 11문항 하고 2주는 한 15문항 하고 3주는 한 17문항 하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시고 중요한 건 선생님들은 내가 몇 문제를 드리든 1시간 20분 동안 푸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연습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머지는 해설 시간입니다. 근데 요거는 좀 형식적인 거 아시죠? 뭐 하나 해설하는데 꼭 50분씩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씩 좀 변해갈 거고요. 작년의 경험에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한 5시 전후에 마칩니다. 작년 경험에 비추어 생각을 해보면 올해 임용시험에서 비총재가 나왔지만 작년 어떤 한 해에 비교해서 세금 매기는 것처럼 작년에 비교했을 때 한 5시 전후에 마쳤다? 그러니까 올해도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거 운영 시간을 한번 이 정도로 봐두시면 되고요. 참 이게 진도를 엄청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진도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범위는 꼭 이대로 낼 겁니다. 그럼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나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을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나는 먼저 뭐 하겠다. 예습하겠다. 그래서 점수 높일래. 이분들이거든요. 근데 겪어보면요. 1주만 그래요. 2주차부터는 계속 뭐 하게 되느냐 복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물어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쌤 점차 예습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예습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예습을 하시려면 이 진도표대로 문제 낼 거기 때문에 이대로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특히 5월 달에는 그리스 로마가 하나였죠. 근데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조금 상세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정말 좁아요. 춘추전국 시대를 하나로 문제 내면 선생님들 뭐 고민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역시 5월달은 이게 하나였잖아요. 기출로 보면. 그리고 위진남북조를 하나로 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고민이 많은 거죠. 이걸 하나로 떼면 문제 낼 만한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까지 계속 한번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과정으로 쭉 진행이 되고 특히 뒤로 갈수록 어쨌든 잘해 주셔야 되는데요. 모든 과목에서 역교는 빼고요. 이 뒷부분에 근연대로 들어가는 부분은 정말 끊임없이 지치지 않도록 한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 8월은 5, 6월하고 다르게 무조건 8주를 꼭 지킨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8주를 꼭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첫 주 시작이 그래서 7월 3일입니다. 그리고 금방 앞에서 혹시 제대로 보셨죠? 수목금 아닙니다. 7월 3일과 7월 4일입니다. 그래서 7, 8월부터는 금요일은 선생님들의 시간입니다. 물론 올해 제가 계속 고민하는 게 이 과정에서 내가 볼 때 시간 부족해라고 하면 어떤 날은 특강 형식으로 하긴 할 건데 제가 바라는 건 특강이 안 생기길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강이 생긴다는 건요. 내가 생각할 때 좀 미진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충분히 원래 시간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다 밀어 넣었다면은 굳이 특강할 필요성이 없겠죠. 그래서 뭔가 특강을 잡는다는 것은 같이 해나가는 상황에서 진도가 부족하다거나 내가 설명하는 부분에서 혹은 문제 만드는 부분에서 좀 부족할 때 더 했으면 하는 게
특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때 특강은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금요일 날 잡힐 거고요. 최소 일주일 전에 알릴 겁니다. 그래서 그 주에 알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필요한 게 생각이 나면 무조건 일주일 뒤에 특강 형식으로 한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수목으로 이틀을 하고 그래서 복습 시간에 선생님들 많이 늘어나는 만큼 하루를 쉬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시간을 자기 복습 시간으로 더 활용해 주셔서 진짜 남은 5개월 정도 정말 빡시게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내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한번 빡시게 한번 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진도표는 역시 그대로 제가 한번 현재 5월 달까지 들으신 분들한테 그대로 캡처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도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책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초록책, 남색책 이 두 권이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저는 이제 이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갈색책하고 그 다음에 첫걸음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비중은 첫걸음이 좀 더 높아지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물론 또 올해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걸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요 책들 속에서 핵심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문제로 만들 겁니다. 특히나 이제 첫걸음을 이제는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없을 건데 그런 첫걸음의 내용들이 좀 더 지속적으로 7, 8월 달에 문제로 만들어져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두시고요. 나머지는 제가 문제 만들 때 참조하는 책들로 보시면 됩니다. 거의 위에 있는 내용들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보통 복습하실 때나 그럴 때는 이 책들로 보시면 돼요. 물론 문제에 대한 해설지는 드리는데 저하고 조금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해설지는 오로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만 드리느냐 하면 단톡방 경로로서만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시험 끝나고 나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팀에서 7, 8월부터 제 문제를 엄청 구하려고 했고 특히 답안지를 엄청 구하려고 했었다고 하는데 작년엔 정말 못 구해서 힘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처럼 그러셔야 돼요. 올해 와서 이제 김종문 답안지 쉽게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거 진짜 선생님들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어쨌든 문제지는 공식적인 인터넷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은 파일을 다운받아서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지는 얼마든지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인정하는데 답안지 해설지는 절대로 나가지 않도록 정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단톡방 보시면 몇 분 없는 거 아실 거잖아요. 그럼 이 답안지가 나갔다는 얘기는 그분들 중에 누군가 유출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스스로가 마음이 찔리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답안지를 팔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 하면 1회당 1,000만 원 받은 것으로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 2회 정도 가면은 내 1년치 봉급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붙는 거니까. 그래서 1회당 한 1,000만 원 받고 팔면 팔아도 됩니다. 그러면 총 한 몇 회가 되느냐 하면 8주니까 16회. 그래서 한 1억 6천 정도 벌고 답안 유출을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 정도 가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인생하고 바꾸지 마세요. 절대로 이거는 작년처럼 거기에서 저한테 얘기해 준 것처럼 쌤 답지 구하기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얘기가 다시 한번 더 나와야 돼요. 대신에 올해는 힘들었다가 아니라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죠? 못 구했다가 들려야 돼요. 그 구호도 잘 생각해 보시면 알지만 힘들었다이지 못 구했다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또 그거를 한번 선생님들이 꼭 해주시고 문제는 이렇게 책에서 나간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는 일단 제가 작년 정도부터 통론하고 그 다음에 뿌쌤과 그 다음에 시대사 총서를 좀 중시했는데요. 작년 문제 보면 이거는 좀 더 깊이가 있는 것 같고 통론, 뿌쌤, 시민의 한국사 정도를 포인트로 삼아서 아마 문제를 만들 근거로 삼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료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뿌쌤을 활용하거나 우리 역사넷을 활용하시는 건 알 거예요. 거기에도 없으면 국편을 계속 저는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서 필요한 사료를 뽑아내는데 어쨌든 기본 흐름은 올해는 통론과 뿌쌤과 시민의 한국사가 조금 더 중심으로 가 있고 문제 만들 때 깊이 있는 거는 이 책이 훨씬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활용을 한다는 걸 한번 알아두시고 선생님들은 세 권에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5, 6월 달에 했었던 그 정도만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게 보기가 불편하면 언제든지 항상 자기한테 좋은 걸 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는 책으로 된 게 좋다. 그러면 한 권만 뽑으시면 돼요.
9권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4권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놈 하나만 잡으세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선생님들의 실력을 더 높여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책 하나만 잡으셔서 교과서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국사 근거를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역시 좀 참조하는 책 정도이고요. 그 다음 중국사. 다들 아시겠지만 동계론과 그 다음에 한의중은 역시 무조건 봐야 되는 거고 최근에 와서 이 책의 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죠. 5권짜리. 그래서 저건 어쩔 수 없이 저도 계속 탐독을 하고 있고 탐독했지만 문제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이 책은 중국사 전체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20세기 부분인데 거기에 5권에서 어떤 걸 뽑아낼지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쿨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책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이 쿨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책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문제 만드는 데는 굉장히 좀 참조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역으로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럼 이 책을 내가 탐독해야 되느냐고 자꾸 묻는데 그냥 정말 속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 하면 볼 수 있으면 봐라. 왜 볼 수 있는데 굳이 왜 물어보냐 이거죠. 못 보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볼 수 있으면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이것도 보고 얘도 보고 5권도 볼 수 있으면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조용히 보면 돼요. 못 보니까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죠. 못 보는데 왜 물어봐요? 못 보면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당신은 문제를 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질문은 뻔히 알지만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나가는 게 중요한 거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얘네들을 계속 탐독하면서 문제를 맞춰서 가능하면 선생님들의 시간을 아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안 봐도 이 문제 정도 냈는데 정말 잘 집어내서 그게 터져주면 선생님들은 좀 빠르게 2, 3점을 획득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나는 7, 8을 또 한 번 이 책들을 계속 탐독하는 거고 선생님들은 이 책을 탐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만든 문제를 한번 확인해서 그 주변의 해설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해 주는 정도로 복습해 주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두시고 그다음에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를 가지고 뭐 스터디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봤는데 어쨌든 그거는 각자의 방법이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료를 가지고 스터디를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모든 사료에 기반해서 역사가들이 역사 내용을 푸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보고서 알면 사료는 풀리는데 왜 볼까? 이게 제 개인적인 의문이에요. 한자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많은 사료들을 탐독하는 에너지보다 한두 개는 놓치더라도 본 내용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 가서 내용이 인지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료를 해석, 추론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자신한테 부족한 어떤 부분을 한 번씩 보는 게 좋겠지만 오로지 사료에만 거의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은 저는 한번 공부 방법으로서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자 사료는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보셔야 되는데 한자 사료도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새로운 한자를 보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떤 한자? 제일 중요한 게 기출. 그래서 기출 한자를 다시 봐라. 거기에 있는 한자가 다 해석이 되면 새로운 사료조도 해석된다. 그게 제 지론입니다. 모든 공부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봐두시고 문제를 만들 때는 이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하고 약간 다른 게 교육부에서 발행한 이게 있는데 뭐 필요한 분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보내드릴 테니까. 근데 결국은 두 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제가 문제 만들 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문제 만들 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낼만한데 여기에 없고 여기에 있으면 여기서 내는 거고 여기에 없고 여기에 있으면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한 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도 문제 만들고 해설할 때 참조하는 거죠. 한때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워낙에 근현대 문제가 세게 나오면서 이 책이 약간은 좀 빠져 있어요. 근데 뭐 결국은 출제자들이 진짜 다시 고대를 세게 내면 또 저 책의 가치가 올라가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다 그냥 감당하면 되는 거고요. 선생님들은 지금 이런 정도로 책을 한번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사는 저는 현재까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도로 보지 마세요. 기출에서 봤었던 근현대 기출 주제만 몰두하세요. 진짜 그렇게 해주세요. 나머지 부분은 역시 고대 나온다. 그러면 역시 기출.
그래서 책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일본사나 기타사는 오로지 기출에 나왔던 부분만, 그리고 기출 중에서 더 팔 부분은 어디? 근현대. 그렇게 기타사는 생각을 해주세요.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이제 서양사. 자, 서양사 부분도 역시 서계론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보통 좋아하는 게 서강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총을 더 좋아합니다. 내용이 얘기가 좀 더 많은 거죠. 썰을 풀기에는 얘기가 압축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측면에서 얘가 좋고요. 구체성을 좀 더 담보하고 있는 건 총론이라서 시험 문제로서는 저는 총론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보시고 역시 여기 있는 사료들 많이 활용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들이 다 보기에는 좀 버거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각자의 상황에서 또 보실 분들은 보시고 저는 언제든지 여기에서 계속 뒤져서 사료 뽑아내는 게 제 할 일이고 요거 외에 제가 여기를 적어두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교육부에서 발행한 또 사료집이 한 2권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계속 비교해서 좀 문제를 사료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것만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도 요 책들에서 문제를 내는구나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선생님들에게 절대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대학 때 배운 것이기도 하고 특히 중세사는 여기를 근거로 해서 옛날에 나온 문제들이 제법 있는데요. 절대 보지 마세요. 어쨌든 요 안에서 나올 만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저는 확인할 뿐이고 올해 2024년 임용시험 때문에 저한테 좀 중요해진 책은 이겁니다. 올해 임용시험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루터 부분하고 해답이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게끔 만들어줬던 게 서양사 개념어 사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특히 올해 또 한번 거치면서 이것도 이쪽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든 문제들이 있어서 좀 더 한번 주목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역시 문제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네, 역시 제가 참조하는 정도의 책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7, 8을 운영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책보다는 시간 운영과 그다음에 실제로 선생님들이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들이고요. 그다음 작년에 고민했던 거에서 몇 가지는 빼고 조금 드러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7, 8월까지는 적어도 기출에 나왔던 소재나 주제를 다시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문제를 만든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이렇게 되면 적중률이 좀 더 높아질 거예요. 장담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방향성을 확실히 맞춰줬고 그다음에 역교론도 실전에 맞게끔 가능하면 되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 수능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문제의 수준은 저는 맞출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좀 표준적인 생각에 맞춰가는 것 때문에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 워낙에 자신 있기 때문에 그건 믿으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상담은 계속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별로 진행을 못했죠. 연구실이 에어컨이 안 나오는 바람에 그랬는데 일단은 이삭하면은 계속 제가 에어컨만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너무 춥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담하는 거는 별 무리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제출, 직강생들은 그대로 내면 되는 거고요. 인강생들은 2번에 나누어서 냅니다. 대신에 5, 6월 달까지는 무조건 금요일 밤이었는데 이제는 수요일 거를 목요일 밤까지 내야 되고요. 목요일 거를 금요일 밤까지 내면 제가 저쯤에서 돌려드린다는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단톡방에 들어오셔야 체크카드도 하고 퀴즈도 하고 그 다음에 해설지도 받습니다. 여기 지금 해설지 안 적어놨는데요. 답안지 제출도 저한테 해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해설지를 받으시려면 단톡방 안 들어오셔도 돼요. 지금도 단톡방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는 좀 더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 인원이 많은 건 아니죠, 아직까지. 근데 매년 보면 한 2배 정도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스타일들이 이제 읽어져요. 그래서 끝날 때 개인적으로 달라고 하면 제가 보내주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단톡방 죽어도 들어오기 싫은 거잖아요. 달라고 하면 준다는 거 뻔히 아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몇십 분 있고 나머지는 그냥 아무 연락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냥 상관없나 봐요. 그냥 시험지만 풀어보면 되는 스타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어둠 속에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은 절대로 단톡방에 안 들어오는데 어쨌든 한번 그런 흐름들로 봐주시고 그래서 무조건 해설지를 받으려면 단톡방을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단톡방을 제가 예를 들어서 분명히 7월부터 강의를 들었는데 이제 9월 달에 달라고 하면 안 줄 겁니다. 저도 이제 뭔가
동일하게 계속 맞춰가는 거죠. 그러면 조금 뭔지 알겠는 거죠. 다시 이렇게 방향을 맞춰가서 공부가 중요한데 자신의 신분이 그렇게 중요한 신분인가를 한번 저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공부가 더 중요합니다. 매주 답지를 받는 게 중요하지 그냥 문제 푸는 걸로 끝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내가 원하는 공부가 다 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 8주차에 답을 받는 건 그냥 답만 확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과연 다시 복습을 할까? 그러면 그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비현실적인 공부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진짜 답을 필요로 하면 첫 주부터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단톡방은 5, 6월 달처럼 당장에 다음 주부터 만들어 둘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 1년간 클리 다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매번 묻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1년간 클리인데 나간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적으로 1년인 줄 알지만 단톡방 못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나간 분을 들어오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1년 클리인 분 중에서도 절대 안 들어오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1년을 내가 미리 단톡방으로 못 모아요. 그래서 또 묻고 이러는데 귀찮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톡방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JK 대각이라는 발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각국사 의천할 때 대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카톡 보내주시면은 네, 쌤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7, 8월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쌤들 합격 다시 한 번 더 올해 같이 더 잘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우리 7, 8월 달에 첫 강에서 7월 3일 날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